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첫 키워드는 38억 낙찰입니다.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네, 바로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입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는데요. 이 돈을 내지 않아 경매에 넘겨진 내곡동 자택이 이번에 무려 38억 원에 낙찰된 겁니다. 누가 낙찰받았는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1순위 낙찰자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 실소유자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차순위 낙찰자는 스스로 신원을 밝혔는데요. 바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이 출소하면 머물게 하겠다며 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인 36억 원을 써낸 건데요. 가세현 측은 1순위 낙찰자가 돈을 내지 못하면 곧바로 본인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 돈을 미리 준비해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을 다 살면 2039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차 문을 쾅쾅입니다. 누가 누구 차문을 저렇게 쾅쾅 두드린 겁니까? 네,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 네. 인적이 드문 밤 골목길에서 이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갑자기 차량을 향해 뒤쫓아옵니다. 또 차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요. 놀란 여성 운전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운전자는 이 창문을 내려 차를 쫓아온 이유를 묻는데 여기서 돌아오는 답변이 아주 황당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이 차에 타겠다고 한 거라고요? 이유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 졸지에 봉변을 당한 이 여성은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직접 폭행을 당하거나 이 차량이 파손된 게 아니라 신고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설사 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범칙금 몇만 원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단순 위협일지라도 저렇게 혹시 저 다음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좀 위협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불안해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재활용품 로봇입니다. 뭘로 만들었길래요? 네, 사진을 보시면 로봇의 머리는 밥솥, 이 모니터는 버려진 텔레비전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래쪽에는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가 달려 있어 움직이면서 이 소독약을 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만든 이 델타라는 이름의 방역 로봇이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또 이름이 델타입니까? 어쨌든 재료값은 많이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 이제 중고 철물점에서 이제 버려진 쓰레기들을 가지고 로봇을 만든 건데요. 네. 이 로봇은 코로나19로 이 자가격리 중인 이들에게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도 달려 있어서 아랍어로 인사말도 건넬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번쩍번쩍하지 않으니까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침 묻은 금메달입니다. 그 선수의 금메달을 입으로 깨무는 그 일본 시장 얘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도쿄올림픽에서 소프트볼 종목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의 메달을 이 나고야 시장이 입에 넣고 깨문 사건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네네. 이 깨무는 순간에 딱 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고 메달의 주인은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시장이 사과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합니다. 저 금메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무례하다, 나 같으면 울었을 것 같다 이런 각종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결국 올림픽위원회는 이 나고야 시장이 깨물었던 메달을 새 것으로 바꿔주게 됐습니다. 네. 이 또 메달 교환에 드는 비용 자체는 바로 가하무라 시장 본인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렵게 딴 메달인데 이를 존중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 셈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김용건 용서입니다. 배우 김용건 씨하고 그 39살 연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그 얘기죠? 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김 씨의 연인 A 씨는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는 강요를 받았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 이를 이번에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김용건 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호적에도 올리겠다고 덧붙였는데요. A씨 측 역시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었다며 고소를 취하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는 계속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